대한민국 최고의 피부 전문가 교수님의 닥터의 경고는 무엇일지 먼저 백 교수님의 경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의 경고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진을 네. 먼저 보시죠. 이게 뭔가요? 이게 저명한 학술지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네. 사진의 주인공은 69세의 트럭 운전사입니다. 이제 옆 얼굴을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다르죠. 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저렇게 양쪽 차이가 날까요? 오. 이거는 목만? 이분은 92세 할머니인데요. 얼굴과 목의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다르죠. 네, 다른데요? 네, 같은 사람인데 왜 피부 상태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닥터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시는 분, 모자와 양산도 쓰지 않으시고 햇볕을 들여하지 않으시는 분, 네, 경고합니다. 태양이었군요, 태양. 또 이게 아침부터 제가 또 이 노래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태양이 싫어, 태양이. 배가 싫어질 것 같네. 아니, 네, 죄송해요. 예, 아침부터 일단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너무 놀라운 게 이쪽이죠? 이쪽만 봤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쪽 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킬의 나이도 아니고 아까 아수라백작 같이 한쪽만 나이가 드셔서 이게 다 햇빛 때문이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 사진을 보고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게 햇빛 하나로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저거 혹시 저분 다른 병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분이 저렇게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기하네요. 백 교수님, 뭐 다른 병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이제 햇빛 때문이 맞고요. 이걸 이제 편측 광노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진에 있으신 트럭 운전사분의 경우에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석에 가까운 이 왼쪽 얼굴에 이제 장기적으로 햇빛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햇빛에 있는 이제 가장 파장이 긴 자외선 A가 차창 유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투과를 하면서 광노화를 일으키게 된 건데요. 이제 광노화는 탄력 섬유의 변성 등을 이제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 드는 것에 비해서 이제 주름이 굉장히 깊고 굵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이쪽에 창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빛이 왼쪽이. 이쪽으로만 있으니까 아까 그 사진에서 그 남자분의 왼쪽 얼굴만 굉장히 노화가 많이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저는 자외선 차단제 잘 안 바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번거로워서? 뽀송뽀송 저 잡티 하나 없이 피부가 좋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 30분 동안 두드려줬어요, 우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근데 좀 찔리네요, 오늘.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교수님께서 자외선 A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뭐 자외선도 등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류가 있는 건가요? 왜 A죠? 네, 자외선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대기권의 오존층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지표면에는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은 지표면에 있는 자외선은 자외선 A입니다. 이 자외선 A는 B보다도 파장이 길어서 더 깊이 투과하고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부 노화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외선 B는 5%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쪼이게 되면 홍반을 일으키고 일광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자외선 B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저희가 알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외선 A, B 있고 C도 있다고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예, 그 A, B, C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6월 되면 자외선이 가장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외선 차단제도 좀 잘 고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A, B 차단하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네. 아까 말씀했듯이 자외선 A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또 뭐 피부 면역 체계를 떨어뜨려서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하셨는데 A뿐만이 아니라 B 같은 경우도 일광 화상의 주 원인은 이제 UVB가 되겠고요. UVB가 누적해서 계속 노출이 되면은 또 피부암의 발생을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 A와 B를 동시에 차단하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자외선 차단제가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지켜주는 소중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었네요. 네, 저도 좀 인식을 바꿔야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네. 나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방법을 저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SPF, PA 지수의 제품을 오, 선택하기입니다. 일단 오 교수님께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SPF, PA 이건 뭐죠? 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네.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이야기하고요. 주로 이제 일광 화상을 유발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수치를 의미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약간은 그 회사들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외에 나가서 햇빛을 30분, 1시간 쪼이게 되면은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SPF 수치가 10인 거를 바르게 되면은 그 시간이 10배만큼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30분을 바르면은 이게 300분이 되는 거고 1시간 10이라는 수치를 발랐을 때 300분이 되는 거고요. 보통 1시간 있어 빨개지는 사람이 10이라는 거를 바르면 10시간 있다가 빨개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생각보다 SPF 10도 강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50 이하는 바르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 아래는 좀 효과가 떨어질 거야 해서 그러는데 그냥 쓸데없이 50을 계속 바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SPF는 그렇고 그럼 PA 수치. 네. 네. PA 수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SPF 수치와 마찬가지로 햇빛을 쪼이게 되면은 이게 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바르게 되면은 그 시간이 마찬가지로 길어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A가 파장이 길고 더 깊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더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제품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PA라고 돼 있는 게 A를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그 A 옆에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그러면은 숫자가 많으면 A를 많이 차단한다 이런 네네. 건가요? 더하기 숫자가 그만큼 많으면. 그 숫자가 많을수록 그 배만큼 더 차단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SPF만 확인하면 됐는데 네. 이제는 PA까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마트 가서 네. 그 자외선 차단제 사면 이렇게 숫자랑 밑에 영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50인지 뭐 40인지 이런 거 네. 따져보고 밑에 PA도 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고를 때 고민되던데, 그러니까 SPF 수치가 낮으면 좀 피부에 덜 자극적인 걸까요? 높은 것보다? 예를 들면 50보다는 30이 조금 더 부드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차단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화학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꿀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개할게요. 두 번째는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입니다. 피부 타입별로 뭐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다른가요,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는 합성 유기 화합물 성분의 화학적 차단제인 소위 말하는 유기자차와 광물 유래 무기질 성분으로 구성된 물리적 차단제인 무기자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에서 흡수해서 열로 바꿔서 방출하는 방식으로 막는 거고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그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무기자차가 좀 더 자극이 적어서 적합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기름지거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은 유기자차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이게 나뉘는군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유기자차를 쓰면 되겠네요. 차라고 하니까 참 어렵다. 구기자도 아니고 유자차도 아니고. 유기자, 무기자. 네. 아니 근데 그 자외선 차단제 발랐을 때 그 강시같이 하얗게 되는 그 자외선 차단제가 그게 무기자차라는 지금 말씀이네 저도 보니까. 그거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얘 자외선 보이면은 차단제. 그게 무기자예요, 유기자차예요? 그러니까 백탁 현상이 있으면 이제 네. 무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방어를 씌우는 이제 광물 유래 성분이어서요, 무기자차가. 그게 피부에는 덜 자극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유기자차는 약간 그냥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좀 번들거리는 네, 그 네. 느낌 선크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지성 피부에는 유기자차가 적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황에 맞게 고르면 네. 되겠네요. 네, 어떤 제품 쓰세요? 저는
모르겠네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 오늘 가서 한번 아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건성이라서 샀구나. 무기자차를 써야 돼요.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 이제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유기자차를 썼어요. 예. 예. 오늘 배우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선크림을 고를 수가 있겠어. 당장 화장대 가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얘 보이라고 무기자차. 그래서 모르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네. 네, 기능성 화장품도 네, 이게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네요. 네. 도안과 문구. 네. 중요한가요, 이게? 네, 자외선 차단제는 대표적인 기능성 화장품으로 대한민국의 그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인증서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되지 않는 해외 직구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마크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피부 문제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게 충분히 발라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충분히의 기준이 얼만큼 되는 건지. 그러게요. 예, 예를 궁금합니다.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임수빈 아나운서랑 저랑 얼굴 크기도 다르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면적이 다른데 네. 적당량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맞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지금 앞에 각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하나씩 있으시죠? 네. 이걸 이제 자신의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지 손가락에 짜보시죠. 아, 얼굴에 바른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요만큼 발라요. 뭐 저는 이 정도 바르는데 저는 꽤 많이 요 정도. 바르시네요. 왜냐면은 누가 충분히 바르라 그래 갖고 이 정도 바르면 전 약간 이게 피부에 남아서 좀 많이 두드려야 되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 발라요. 예. 저는 예, 그거 뭐 저는 요 정도. 진짜 많이 바른다. 예, 아니 왜냐면 제가 가뜩이나 조금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하다 보니까 예, 예. 조금 덜 까매지기 위해서 저는 조금만 한 3번 정도 발라요. 화장용으로 바르는 거야. 두 분은 통이 크시네요. 저렇게 많이 바르는데도 까무잡잡하면 원래는 얼마나 더 까무잡잡해지는 아, 지금 많이 하얘진 거예요. 많이 하얘진 거예요. 와. 이재성 아나운서와 저는 이게 두 개 손가락 어머, 모아볼게요. 진짜. 완두콩이에요, 완두콩. 저희 너무 조금 부자 바르는 건가? 되겠다. 아, 이 정도 발라야죠. 자외선이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많이 바르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이 그래서 정도면 조금만, 흡수시키기도 네. 쉽고 적당히 툭툭 바르면 끝나는데 어느 정도가 충분한 양인가요? 네, 이제 제가 얼굴에 한 번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의 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만큼 발라요? 꽤 많네요. 약간 옆으로도 보여주시면 거의 돼요. 손가락 절반 이상이에요. 네, 이제 이게 얼굴에 바르는 양은요, 이제 0.8에서 0.9g 정도. 이게 본인의 검지 손가락 2마디 정도라고 두 마디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은 양이 정량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정량을 사용하는 분이 전체 사용자의 이제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정량보다 조금 사용하게 되면요, 이제 효과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우리가 SPF 50짜리 자외선 차단제를 정량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발랐다. 그러면 이제 SPF 3이나 4 정도밖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정량만큼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